저녁이 되면 몸이 더 무거워지고 누우면 누울수록 잠이 멀어지는 느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하루 종일 피곤했는데 막상 잠자리에 들면 머릿속은 더 맑아지고 몸은 더 예민해지는 경험이 반복되나요? 아니면 잠이 들어도 자꾸 깨면 다시 잠들기까지 시간이 길어지는 바쁜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당신의 몸은 저녁 루틴을 바꿔달라는 신호를 조용히 보내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약 없이 숙면을 원하지만 정작 잠에 드는 과정에서 몸이 어떤 준비를 필요로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당신이 오늘 밤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깊고 편안한 잠의 문을 여는 저녁 루틴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성인의 절반 이상이 잠들기까지 평균 30분 이상을 허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6명 중 1명은 잠드는데 1시간을 넘기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분들 중 대부분이 내 몸이 잠에 들어갈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점입니다. 몸이 오랫동안 깨어있기 위해 만들어낸 작은 습관들이 저녁이 되면 수면을 방해해야 하는 장애물로 바뀌기 때문인데요. 이 장애물은 약도 베개도 수면 자세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결국 평생 잠과 씨름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죠.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당신이 그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게는 몇 달 동안 잠 못 이루던 환자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저녁 TV를 보며 몸을 쉰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쉬지 못하고 더 예민해지고 있었죠. 저는 그분에게 약도 보조제도 권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저녁에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꿔보자고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은 일주일 뒤 요즘은 누우면 마음이 먼저 쉬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깊게 잠든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죠. 우리 몸은 잠에 들기 2시간 전부터 아주 미세한 변화를 시작합니다. 천은 서서히 내려가고 혈압도 조금 낮아지고 뇌의 각성 시스템이 천천히 꺼지기 시작하죠. 저는 이 과정을 설명할 때 종종 해가 지면서 밝은 오렌지빛에서 부드러운 남색으로 바뀌는 하늘에 비유하곤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하늘이 바뀌는 시간을 빼앗아 버리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잠을 준비하는 몸의 신호를 자꾸 끊어버리면 결국 누웠을 때 몸은 아직 대낮이야 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오래 깨어 있고 더 얕게 자고 더 자주 깨는 거죠. 혹시 지금도 나는 원래 잠이 어려운 체질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몸이 잠들 준비를 할 수 없게 만든 저녁 습관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아주 작은 변화만 줘도 금세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영상의 끝까지 들으시면 약 없이도 몸이 깊이 가라앉는 저녁 루틴 7가지를 정확한 순서대로 알려드릴 거예요. 특히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저녁 천 관리 비밀과 잠을 망치는 흔한 실수 하나까지 짚어드릴 테니 오늘만큼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당신의 밤이 바뀌려는 첫걸음을 시작해 볼게요. 잠이 쉽게 오지 않는 이유를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스트레스가 많아서, 나이가 들어서, 생각이 많아서 같은 답입니다. 물론 그런 요인들도 분명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실제로는 저녁 시간대에 몸 안에서 벌어지는 아주 기본적인 생리 변화가 어긋나 있을 때 잠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즉, 마음이 아니라 몸 자체가 아직 깨어 있어야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오해를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잠이 훨씬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하루 중 일정한 리듬을 따릅니다. 이를 서카디안 리듬 혹은 생체시계라고 하죠. 이 리듬은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작동하기 시작해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속도를 늦춥니다. 심박수는 조금 떨어지고 천은 낮아지고 뇌의 각성 시스템은 서서히 꺼지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숙면으로 이어지는데 문제는 현대인의 저녁이 이 생체시계를 너무 자주 방해한다는 거예요. 강한 조명, 늦은 식사, 스마트폰 화면, 갑작스러운 긴장.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잠이 안 오는 가장 초기 신호는 눈이 말똥말똥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이 갑자기 따뜻해지는 느낌이라는 거죠. 몸을 식히기 위한 열 방출 과정이 막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녁천은 잠들 준비를 위해 서서히 떨어져야 하는데 이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몸은 아직 활동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즉, 잠을 방해하는 첫 번째 신호는 뇌가 아니라 몸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당신의 저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많은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잠은 저녁, 루틴의 질을 따라간다만 참 안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침대에 누워서 하는 행동보다 잠자리에 들기 90분 전부터 어떤 환경에 몸을 두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저녁 시간에 강하게 밝은 조명을 켜두거나 TV나 스마트폰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면 생체시계는 지금은 낮이라고 판단합니다. 반대로 조명을 낮추고 움직임을 줄이는 환경에 몸을 두면 생체시계는 이제 잠들 준비를 해야겠구나 라고 반응하죠. 결국 당신의 몸은 당신이 만든 저녁 환경에 훈련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전 같은 사실을 더 말씀드릴게요. 피곤하면 아무 데서나 잠든다. 는 말, 사실 절반만 맞습니다. 피곤함이 극도로 쌓이면 잠이 오기도 하지만 피로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잠을 더 방해합니다. 몸이 긴장 상태로 굳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피곤한데 더 잠이 안 온다. 는 아이러니한 경험을 많은 분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곧 단순한 피로가 잠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뜻이고 제대로 된 저녁 루틴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떠올리셨나요? 그렇다면 난 지금 어떤 신호들을 놓치고 있었던 걸까? 이 질문은 아주 좋은 시작입니다. 잠을 방해하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 해결의 실마리가 열리기 때문이죠.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잠이 안 오는 몸의 첫 신호들을 정확히 이해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저녁에 어떤 작은 조정이 필요할지 다음 부분에서 더 깊이 알려드릴게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반복되면 몸도 마음도 서서히 지쳐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생각보다 더 조용히 또 더 오래 쌓이면서 나타납니다. 오늘은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통해 저녁 루틴이 얼마나 깊은 영향을 주는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느껴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의 경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큼 흔하면서도 동시에 해결의 실마리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죠. 그분은 68살의 여성분이었습니다. 항상 부드럽고 차분한 말투였지만 잠 이야기가 나오면 표정이 먼저 굳어졌습니다. 선생님, 저는 누우면 더 깨어나요. 하루 종일 피곤했는데 누우면 생각이 저절로 켜져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농담처럼 하시지만 이분에게는 그저 매일의 현실이었습니다. 잠드는데 보통 1시간 이상이 걸렸고
잠이 들어도 꼭 새벽 2, 3시에 한 번은 깨곤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다시 잠들기까지 한참이 걸린다는 점이었죠. 그냥 몸이 잠이라는 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 말이 아직도 제 귀에 선명합니다. 저는 그분의 수면제를 줄여가는 과정 속에서 약보다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바로 저녁 루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저녁 시간을 한번 차근히 설명해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놀랍게도 이야기를 듣는 동안 이분의 밤이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저녁은 대부분 TV 앞에서 시작해 TV로 끝났습니다. 그 시간이 제일 편해요. 머리가 쉬는 느낌이거든요. 라고 하셨죠. 하지만 실제로는 머리가 쉬지 못하고 계속 자극을 받고 있었습니다. 화면의 밝은 빛, 빠른 장면 전환, 반복되는 소리들. 이런 요소들은 모두 뇌를 깨어있게 만드는 대표적인 자극입니다. 몸은 쉬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뇌는 계속 활동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의 몸은 쉬고 있다고 느끼지만 뇌는 아직 밤이 아니다 라고 판단한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잠들기 1시간 전쯤 따뜻한 차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어요. 몸이 풀리는 것 같아서요. 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분의 잠을 가장 크게 방해한 건 바로 이 잘못된 타이밍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수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히 내려가야 하는데 잠들기 직전에 따뜻한 음료를 마시면 천 하강이 늦어져 오히려 잠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몸은 편안해지는 것 같지만 생체시계는 혼란을 겪습니다. 이쯤에서 당신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의 저녁도 비슷하지는 않나요? 몸은 쉬는 것 같은데 뇌는 계속 깨어있을 만한 환경에 놓여 있다든지 혹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습관을 잠들기 직전까지 유지하고 있다든지 말이에요. 이런 습관들이 겹치면 불면은 절대 한 가지 이유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여러 조각이 맞물려서 만들어지는 문제죠.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이 환자분이 불면을 해결하는 데 약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약을 줄이는 과정에서 우리는 저녁 루틴을 단계적으로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함 때문에 조금 어색해 하셨지만 며칠 지나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상하게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음이 덜 흥분돼요. 눕는 순간 몸이 이제 자도 된다고 말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되찾아 준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당신도 같은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그 환자분의 전환점이 되었던 작은 발견을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쌓였던 당신의 밤도 여기서부터 천천히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 환자분이 처음 잠을 되찾기 시작한 날을 저는 아주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우리가 약을 손대지 않은 채 오직 저녁 루틴만 조금씩 바꿔가던 그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 변화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문은 거창한 치료나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한 가지 전환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소함이야말로 몸이 가장 잘 반응하는 변화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죠. 어느 날 진료실에서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어제는 이상하게 잠이 빨리 왔어요. 특별히 더 피곤한 것도 아닌데 눕자마자 마음이 조용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 표정은 놀람과 안도의 중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잠과 씨름하던 분에게 조용해지는 순간은 어떤 약보다 강력한 변화의 신호였죠. 그래서 저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여쭈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의외로 너무 단순했습니다.
TV를 좀 일찍 껐어요. 그냥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서 저도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바로 이 지점이 반전의 시작이었습니다. 화면을 끄는 순간 뇌의 각성 신호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됩니다. TV나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밝은 빛은 뇌에게 나처럼 인식하게 만들고 빠르게 바뀌는 화면은 끊임없이 자극을 주죠. 하지만 소리가 줄고 빛이 줄어드는 환경에서는 뇌의 활동량이 안정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환자분은 단지 일찍 끄기만 했었는데 왜 이렇게 달라지지? 라고 하셨지만 사실 그 행동 하나가 몸의 생체 시계를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첫 걸음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법한 또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잠이 오는 순간을 몸이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잠은 마음이 먼저 느긋해지는 순간에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 환자분은 TV를 끄고 난 뒤 방 안에 찾아온 조용함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 조용함이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어서 몸의 긴장도 풀렸죠. 이 미묘한 변화를 저는 늘 수면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문은 밀어야 열리는 것이 아니라 문 앞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단순히 TV를 끄는 행위만으로 모든 불면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행위가 어떤 변화를 만들었고 그 변화가 당신의 저녁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뇌는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해지고 작은 소음이나 빛에도 쉽게 각성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저녁 시간대의 자극을 줄이는 것이 깊은 잠의 첫 단계가 되는 겁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의 저녁은 마음이 조용해질 틈을 만들어주고 있을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환자분처럼 아주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해보셔도 좋습니다. 채널을 끄는 시간, 조명을 낮추는 시간, 움직임을 줄이는 시간. 이 모든 것들이 몸의 생체 시계가 다시 본래 리듬을 찾도록 돕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이 작은 전환점을 맞은 뒤 그분은 비로소 깊은 잠을 준비할 수 있는 몸의 조건을 조금씩 회복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약 없이도 숙면을 돕는 가장 중요한 과학적 핵심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저녁 천 관리였죠.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이 부분은 다음에서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전환입니다. 수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잠은 천이 만들어낸다. 조금 의외일 수 있지만 우리가 잠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변화는 몸의 천이 내려가는 과정, 즉 천 하강 곡선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변화를 잘못 이해하거나 혹은 전혀 신경 쓰지 못하고 지나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약 없이 깊이 잠드는 첫 번째 루틴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분명히 느끼게 되실 겁니다. 우리 몸은 잠들기 약 2시간 전부터 천을 천천히 낮추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인 리듬이라면 손발이 미지근해지고 몸의 중심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면서 뇌는 이제 잠들 준비를 해도 된다고 판단하죠. 이 과정은 마치 하루가 저물어가며 하늘빛이 주황에서 남색으로 바뀌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저녁 시간대의 환경이 이 자연스러운 천하강을 계속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밝은 조명, 늦은 식사, 과도한 활동, 따뜻한 음료 모두가 천을 올리거나 유지시키는 요소들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몸은 자려고 하는데 천은 내려가지 않고 뇌는 아직 활동해야 할 시간이다 라고 오해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실제로 잠에 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설령 잠이 들어도 깊게 자지 못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천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세한 온도 변화에도 민감해져 숙면이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실천해야 할 루틴이 저녁 천을 자연스럽게 떨어뜨리는 환경 만들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명을 낮추기입니다. 밝은 조명은 뇌에게 낮이라고 알려주고 그 순간 천 하강이 멈춥니다. 간단히 말해 뇌가 해가 안 졌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저녁 루틴의 첫 단계는 집안의 조도를 줄여 일몰 효과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도 밝혀졌죠. 저녁 조도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수면 호르몬 분비량이 증가하고 천 하강 속도가 빨라집니다. 여기서 하나 반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따뜻한 샤워나 목욕은 수면에 안 좋은가요? 정답은 오히려 좋다입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거나 샤워하면 일시적으로 천이 올라가지만 그 후 천이 급격히 떨어지는 과정이 훨씬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이 반동 하강이 수면 신호로 이어지는 거죠. 단,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최소 6벤칠리 90분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타이밍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천이 내려가지 않아 잠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대표적 수면 지식이기도 합니다. 이제 질문 드릴게요. 당신의 저녁은 천이 내려갈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었나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 루틴 하나만 바꿔도 잠드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환자분도 이 루틴을 적용한 뒤 몇 년간 느끼지 못했던 입이 저절로 다물어지고 눈꺼풀이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느낌을 경험하셨죠. 여기서 잠시 집중해 주세요. 잠들기 어려운 날, 우리는 흔히 오늘따라 더 피곤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유는 피곤함이 아니라 천 조절 실패입니다. 이 진실을 아는 순간 당신의 수면 전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천 하강 루틴 위에 올려야 할 두 번째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호흡 패턴입니다. 어떤 호흡을 하느냐에 따라 뇌파가 바뀌고 그 뇌파가 천 하강을 더 깊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다음에서 그 비밀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저녁 천을 조절해 몸이 잠들 준비를 갖추기 시작했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바로 호흡 패턴을 바꿔 뇌파를 안정시키는 루틴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 문제를 이야기할 때 호흡을 거의 떠올리지 않지만 사실 호흡은 잠의 깊이를 결정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도구입니다. 천이 몸의 수면 스위치라면 호흡은 마음의 스위치라고 할 수 있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맞물릴 때 비로소 약 없이도 깊은 잠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호흡은 대부분 얕고 빠릅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 되면 하루 동안 쌓인 긴장으로 인해 어깨가 굳고 흉부 중심에 짧은 호흡을 하게 되죠. 이런 호흡은 뇌에 아직 긴장 상태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을 깨어있게 만듭니다. 반대로 호흡이 길고 느려지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몸 전체에 이완 신호가 퍼집니다. 뇌파는 점차 속도가 느려지고 잠에 들어가기 위한 알파파, 세타파 영역으로 부드럽게 이동하게 되죠.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잠은 뇌가 먼저 자는 것이 아니라 몸이 먼저 괜찮아, 이제 쉬어도 돼라는 신호를 보낼 때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그 신호를 가장 빠르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올바른 호흡 패턴입니다. 단 이 3분만 호흡을 바꿔도 심박수는 떨어지고
어깨 주변의 긴장이 풀리며 몸의 각성 시스템이 조용해집니다. 이는 약처럼 강제적으로 뇌를 억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잠을 준비하도록 돕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고 오래갑니다. 그러면 가장 효과적인 호흡법은 무엇일까요?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밝혀진 패턴이 있습니다. 바로 4-6호흡입니다. 24박자 동안 들이마시고 6박자 동안 천천히 내쉬는 방식이죠. 중요한 것은 들이쉬는 것보다 내쉬는 시간을 더 길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쉬는 호흡은 뇌에 보내는 진정신호를 강하게 만들어주며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뇌파를 수면 상태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해보면 단 몇 분 만에 미묘한 변화가 느껴집니다. 어깨가 내려앉는 느낌, 배가 부드럽게 움직이는 느낌, 속이 고요해지는 듯한 감각. 이 변화들은 모두 몸이 수면 모드로 전환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여러 환자들에게 적용했을 때도 이상하게 눈이 편안해져요. 머릿속이 조용해지는 느낌이에요. 같은 반응이 가장 먼저 나타났습니다. 약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자연스러운 변화죠. 여기서 한 가지 반전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숨을 깊게 쉬면 된다고만 알고 있지만 깊은 호흡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너무 깊게 들이마시면 오히려 교감신경이 자극되어 각성이 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깊이가 아니라 천천히 길게 내쉬는 호흡 하르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한번 따라 해보시겠어요? 코로 천천히 4박자 들이마시고 입술을 살짝 모아 6박자 동안 내쉬어 보세요. 몇 번 반복하는 동안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느껴보세요. 뇌가 아니라 몸이 먼저 잠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제 여기서 잠시 작은 미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당신의 호흡은 잠을 돕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나요? 아니면 깨어 있으려는 방향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오늘 밤 당신의 잠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점에서 저는 한 가지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 영상이 부모님이나 주변 분들 중 잠을 오래 못 이루는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잠깐 좋아요 또는 공유를 눌러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수면은 건강에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되니까요. 이제 우리는 청화 호흡이라는 2가지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몸의 근육을 어떻게 이완시키느냐에 따라 잠의 깊이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지 알려드릴게요. 이것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3번째 핵심 루틴입니다. 천이 내려가고 호흡이 안정되면 이제 몸은 잠들 준비의 절반을 마친 셈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잠들기 직전까지 깨워져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근육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방해하는 주범을 생각이라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풀리지 않은 근육의 긴장이 뇌와 몸을 끝까지 잡아끌어 깨어있게 만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쉽게 굳고 굳은 근육은 신경계를 자극해 수면의 깊이를 얕게 만들죠. 그래서 오늘 소개할 3번째 루틴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가장 즉각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근육 이완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보내는 동안 가장 많은 긴장을 견디는 부위는 어디일까요? 많은 분들은 어깨나 허리를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목 주변과 턱 근육, 그리고 발바닥과 종아리가 가장 강한 긴장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턱을 꽉 물거나 어깨를 살짝 위로 들고 있거나 발끝에 힘을 주는 습관이 생깁니다. 문제는
이 작은 긴장들이 잠들기 직전까지 유지되면 뇌는 아직 위험하거나 불안한 상황일 수 있다고 판단해 긴장을 풀지 못한다는 점이죠. 결국 이것이 잠드는 시간을 늦추고 밤새 여러 번 깨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당신이 잠들기 가장 어려운 날, 의외로 근육은 잠들려는 마음보다 훨씬 오래 버티고 있다는 점입니다. 생각보다 몸이 더 늦게 쉬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수면 전문가들은 잠은 마음이 아니라 근육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면 그 즉시 뇌의 각성 신호가 줄어들고 부교감 신경이 활동하면서 몸 전체가 느리게 가라앉습니다. 다시 말해, 근육이 먼저 잠자리에 들어야 뇌가 뒤따라 잠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근육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완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제가 가장 많이 추천하는 방법은 점진적 이완 루틴 파스입니다. 이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침대에 눕기 전 혹은 눕고 난 직후에 다음 순서대로 근육을 가볍게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먼저 발가락을 천천히 오므렸다가 푸는 동작을 3, 4번 반복합니다. 이 동작 하나만으로도 발바닥과 종아리에 쌓여있던 미세한 긴장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어깨를 살짝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 그리고 턱을 가볍게 풀어주는 움직임을 해보세요. 단 1, 2분만 해도 몸이 이제 진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반전 같은 사실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안마를 하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강한 자극은 오히려 교감신경을 자극해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은 강한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움직임, 느린 이완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잠은 세게 밀어붙일수록 멀어지고 천천히 풀어줄수록 가까워진다는 이 단순한 원리를 기억해 주세요. 이제 잠시 작은 질문을 드려볼까요? 오늘 하루 동안 나도 모르게 힘을 주고 있었던 근육은 어디였을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몸의 긴장 상태를 스스로 알아차리게 되고 알아차리는 순간 긴장은 절반은 풀립니다. 그리고 이 알아차림이 잠의 시작점입니다. 이 루틴을 실천한 환자분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완을 하고 나면 눕자마자 몸이 침대에 스며드는 것 같아요. 이 표현은 아주 정확합니다. 근육이 진짜로 쉬기 시작하면 몸은 중력에 자연스럽게 맡겨지고 그 순간 뇌의 긴장도 따라 내려갑니다. 바로 그때 당신의 몸은 수면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는 잠들기 위한 3가지 기반을 모두 갖췄습니다. 천, 호흡, 근육, 이완. 이 3요소가 맞물리면 몸은 자연스럽게 깊은 잠의 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놓치는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저녁 조명과 멜라토닌의 관계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왜 조명이 잠을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요소인지, 그리고 멜라토닌이 실제로 어떻게 분비되는지 깊이 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우리는 잠을 준비하는 몸의 내부 과정, 천, 호흡, 근육 3가지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반 위에서 최종적으로 잠을 켜주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조명과 멜라토닌의 균형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앞의 루틴을 잘 지켜도 잠이 쉽게 깊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멜라토닌은 보조제로 먹는 것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조명에 따라 거의 즉각적으로 그 분비량이 달라지는 민감한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현대의 저녁 환경이 멜라토닌을 거의 잠기 수준으로 낮춰버린다는 점이죠. 멜라토닌은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자연스럽게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몸은 원래 자연광에 맞춰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녁의 어둠은 이제 휴식 모드로 들어가야 한다는
신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는 이 자연스러운 신호가 거의 사라져 있습니다. 형광등, LED 조명, TV, 스마트폰, 태블릿. 이 모든 빛은 푸른 파장, 블루라이트를 강하게 포함하고 있고 그 파장은 멜라토닌 분비를 가장 강력하게 억제하는 요소입니다. 다시 말해, 이 빛들은 당신의 몸에게 지금이 밤이 아니라 낮이라고 속삭이고 있는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멜라토닌은 단순히 잠을 부르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심박수를 낮추고 천하강을 돕고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는 수면 스타터 역할을 합니다. 즉, 조명이 밝아서 멜라토닌이 충분히 나오지 않으면 앞에서 말했던 천호흡 근육 루틴이 모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잠이 얕아지고 잠드는 시간이 길어지며 새벽에 깨는 횟수도 증가하죠. 그래서 수면 전문가들은 저녁 루틴의 절반은 조명이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명이 수면을 망칠까요? 일반적으로 흰색, 푸른빛, 밝은 LED 조명이 가장 강한 방해 요소입니다. 이런 조명은 뇌를 각성시키는 신호를 보내며 멜라토닌을 급격히 억제합니다. 반면 주황빛, 노란빛 계열의 따뜻한 조명은 뇌에 일몰 신호를 전달해 멜라토닌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 하나만 이해해도 저녁의 수면 환경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반전 같은 사실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화면 밝기를 줄이거나 블루라이트 필터를 켜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밝기 자체가 유지되는 한 멜라토닌 억제는 여전히 발생합니다. 즉, 화면 색을 노랗게 바꿔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저녁 1, 2시간 동안 화면 자체를 멀리하는 것, 혹은 사용할 경우 빛을 최대한 낮추고 시간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에서 자주 묻는 질문도 있습니다. 집안의 조명 중 가장 밝은 곳은 어디인가요? 대부분 주방, 거실 TV 앞, 욕실이라고 답합니다. 이곳들이 바로 많은 분들의 숙면을 방해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조명 변화는 단순해 보이지만 몸의 생체 시계를 다시 정상으로 돌려주는 가장 빠른 방법이죠. 여기서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잠들기 전 내 눈과 뇌에 어떤 빛을 보여주고 있었을까?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진단이 됩니다. 당신의 잠을 망치던 것은 스트레스나 생각이 아니라 단순히 빛의 방향이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이제 멜라토닌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다음 루틴에서 다룰 내용은 더 실질적이고 생활 속에서 느낄 정도로 빠른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바로 위장의 부담을 줄여 수면을 돕는 루틴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위장의 상태가 잠의 깊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죠. 다음 단계에서는 저녁 식사와 수면의 관계, 그리고 몸이 편안하게 잠들도록 돕는 작은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리는 천, 호흡, 근육, 조명이라는 4가지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 4가지가 몸의 수면 스위치를 하나씩 꺼주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잠을 더 깊고 오래 유지하게 만드는 마지막 생활형 루틴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시는데요. 바로 저녁 시간의 위장 부담을 줄이는 작은 습관입니다. 생각보다 위장과 수면의 연결은 매우 가까워 저녁 식사 하나만 잘 조절해도 밤새 뒤척이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부터 드릴게요. 잠자리에 누웠을 때 배가 조금 불편하다거나 소화가 덜 된 느낌이 든 적 있으신가요? 이 감각이 아주 작아도 뇌는 즉시 경계 모드를 유지합니다. 위장과 뇌는 미주신경으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위장이 편하지 않으면 뇌도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장의 운동 능력, 연동 운동이 떨어져 같은 양을 먹더라도 더 오래 소화가 걸립니다. 그래서 늦은 저녁 식사, 과식, 기름진 음식, 단 음식, 늦은 간식, all of these가 수면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겁니다. 흔히 속이 불편하면 못 잔다고 말하죠. 사실 과학적으로도 정확한 표현입니다. 위장이 편안해야 심박수가 낮아지고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며 뇌파가 서서히 수면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뇌는 각성을 유지하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잠들기까지 시간이 늘어난다. 잠이 들어도 얕은 수면을 반복한다. 새벽에 자주 깬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여기서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먹는 양을 줄이면 배고파서 더 잠이 안 오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하지만 실제로는 과식을 줄이면 뇌가 더 빠르게 안정되고 오히려 잠들기 쉬워집니다. 배고픔과 소화 중 불편함은 완전히 다른 신호예요. 약간의 허기짐은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지 않지만 과식은 신체 전체에 작업 중 신호를 보내 수면을 지연시킵니다. 그렇다면 잠을 부드럽게 돕는 저녁 루틴은 무엇일까요? 제가 환자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습관은 저녁 식사 시간을 1시간만 앞당기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변화지만 그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큽니다. 늦은 8시, 그 9시 식사를 6시, 7시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소화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위장이 편안해지고 잠들기 전 심박수와 천이 더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저녁의 식사 구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름진 음식이나 육류 중심의 식사는 소화 부담을 크게 높입니다. 대신 위장을 편안하게 만들고 혈당 변동폭을 줄이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채소 위주 반찬, 부드러운 단백질, 두부, 계란, 기름 적은 국물, 약간의 통곡물류탄, 여기에도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차나 간식은 오히려 수면을 망칠 수 있습니다. 앞서 천이 내려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따뜻한 음료는 편안함이라는 착각을 주지만 실제로는 천 하강을 막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잠들기 1-2시간 전에는 위장에 어느 정도의 휴지기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작은 미니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나는 오늘 저녁 잠을 편하게 만드는 식사를 했을까? 아니면 잠을 무겁게 만드는 식사를 했을까? 이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몸은 더 빠르게 잠의 리듬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먹는지가 아니라 언제, 얼마나, 어떤 상태로 먹는지가 수면을 결정합니다. 이 환자분도 저녁 루틴을 바꾸기 전에는 먹고 바로 누우면 더 편한 느낌이 들어 잠이 오는 줄 알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루틴을 바꾼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녁을 가볍게 먹으니까 몸이 훨씬 조용해져요. 누우면 바로 쉬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몸의 내부 소리가 잦아들어야 뇌도 잠들 준비를 하는 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수면을 돕는 5번째 루틴까지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매일 밤 반복하는 잠을 망치는 저녁 행동화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실천하고 있지만 수면 전문가들은 이 행동을 절대 피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그 행동이 무엇인지, 왜 수면을 무너뜨리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루틴을 알고 난 뒤 많은 분들이 잠드는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잠들기까지의 과정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대부분 아주 사소한 습관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수면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절대 피해야 한다고 말하는 대표적인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잠을 앞두고
침대 위에서 깨어있는 시간 만들기, 즉 침대를 수면 이외의 목적으로 쓰는 행동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습관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은 그것이 잠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행동들 중 하나라도 하고 계신가요? 누워서 TV 보기, 누워서 스마트폰 보기, 침대 위에서 긴 대화하기, 침대에서 책을 읽거나 생각 정리하기, 침대에 누워 피곤하다는 이유로 한참 뒤척이기. 이 행동들은 공통적으로 침대와 각성 상태를 연결시키는 반복 학습을 만듭니다. 뇌는 반복되는 환경과 행동을 패턴으로 기억합니다. 즉, 침대에서 자주 깨어 있다 보면 뇌는 침대를 잠들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깨어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누웠을 때 갑자기 생각이 많아지거나 몸은 피곤한데 머릿속만 바빠지는 이유는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 아닙니다. 뇌가 침대에 깨어있는 자리라고 이미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습관이 계속되면 뇌는 침대에 눕는 순간 작업 모드를 켭니다. 그래서 눕자마자 긴장이 올라가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결과 잠들기까지 시간이 더 길어지죠.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 수면의학회에서는 불면증 치료의 핵심 원칙 중 하나로 자극조절법 타업바를 꼽습니다. 이 원칙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 절대 침대에 머물지 말 것. 이는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행동 요법입니다. 잠이 들기 어려운 날일수록 더욱 중요해지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피해야 할까요? 가장 주의해야 할 행동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누워서 스마트폰 보기. 이것은 조명, 멜라토닌노의 각성 심박수, all of these를 동시에 자극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을 억제하고 손가락 움직임과 화면 스크롤은 뇌의 주의 시스템을 강하게 깨웁니다. 누워서 휴대폰을 보는 습관은 단 하루만 해도 수면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두 번째, 침대에서 기다리기. 언젠가 잠이 오겠지 하고 침대에서 버티는 행동은 뇌의 잠을 더 어렵게 만드는 학습을 반복시킵니다. 잠이 20분 이상 오지 않으면은 잠시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호흡을 하고 졸음이 다시 올 때 돌아오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것은 수면의학에서 오랫동안 강조해온 중요한 원칙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침대에 오래 누워 있으면 잠이 더 빨리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침대에 머물수록 뇌는 깨어있는 상태를 학습합니다. 이 행동이 불면증을 만들고 악화시키는 핵심 원인 중 하나죠. 따라서 침대는 누우면 잠드는 공간이라는 명확한 신뢰를 뇌가 기억하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의 뇌는 지금 침대를 어떤 공간으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떠올리는 순간 오늘 밤부터 침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 인식의 변화는 수면을 되찾는데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환자분도 이 원칙을 적용하면서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은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잠이 멀어지는 느낌이었다고 하셨는데 침대를 오직 잠을 위한 공간으로 바꾸자 며칠 안 되어 눈을 감으면 바로 몸이 꺼지는 느낌이 들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몸과 뇌가 같은 신호를 공유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우리는 수면을 방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행동까지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밤 바로 실천 가능한 7단계 저녁 루틴, 즉
이 영상을 통해 배우신 모든 것들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로 들어갑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실천 효과가 좋은 루틴을 차례로 안내해 드릴게요. 그대로 따라만 해도 오늘 밤 당신의 잠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약 없이 깊이 잠들기 위한 7가지 축을 하나씩 세워왔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오늘 밤부터 바로 따라할 수 있는 7단계 저녁 루틴을 정리해 드릴 시간입니다. 이 단계는 복잡하지 않고 순서만 지키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몸이 잠들기 전에 필요한 환경과 신호를 순서대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수면은 놀랄 만큼 안정됩니다. 이 루틴은 제가 불면을 오래 겪던 환자들에게 실제로 적용해왔고, 그중 많은 분들이 잠드는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말했던 방법들입니다. 이제 그 과정을 차근히 안내 드릴게요. 오늘 밤 당신도 이 변화를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1단계. 저녁 조명을 낮추기. 일몰 신호 보내기 해가 지는 시간대에 맞추어 집안의 조명을 하나씩 줄여주세요. 특히 거실과 주방의 밝은 흰색 조명은 가장 먼저 낮춰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노란빛, 주황빛 조명만 남겨두면 더 좋습니다. 2단계는 멜라토닌 분비를 시작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첫 신호입니다.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많은 환자들이 이 단계 하나만 적용해도 방이 조용해진 것처럼 느껴지고 마음도 내려앉는 느낌이 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단계, TVN 스마트폰 종료. 각성 시스템 차단하기 저녁, 루틴의 두 번째는 화면 끄기입니다. TV, 스마트폰, 태블릿의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을 즉시 억제하고 뇌파를 깨우는 자극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잠자기 최소 1취시간 전 모든 화면을 멀리해 주세요. 처음엔 적막해 어색할 수 있지만 그 적막이 바로 당신의 뇌를 잠으로 데려오는 신호입니다. 3단계, 천하강 루틴. 몸을 잠드는 모드로 전환하기 저녁에는 천이 자연스럽게 내려가야 잠이 옵니다. 잠들기 슈미몸 본부 90분 전에 가벼운 샤워나 따뜻한 물로 손발을 녹여주세요. 그러면 샤워 후 천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몸이 수면 리듬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이 잠들기 직전에 따뜻한 차를 마시는 행동입니다. 이는 천을 다시 올려 수면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따뜻한 음료는 최소 2시간 전에 끝내주세요. 4단계, 호흡 안정 루틴. 뇌파를 잠의 영역으로 이동시키기 몸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마음의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4-6 호흡입니다. 코로 4초 들이마시기, 입으로 6초 천천히 내쉬기. 10회 정도 반복하기. 이 루틴은 심박수를 낮추고 교감신경을 차단하며 뇌파를 수면 직전의 안정 상태로 자연스럽게 끌어갑니다. 5단계, 근육 이완. 몸의 마지막 긴장 풀기 침대에 눕기 전 발 종아리 어깨턱 근육을 가볍게 이완합니다. 특히 발가락 오므렸다 펴기, 어깨 들었다 내리기, 턱 근육 느슨하게 풀기는 짧지만 효과가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강한 자극이 아닌 부드러운 움직임이라는 점입니다. 강한 자극은 오히려 교감신경을 자극해 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요. 6단계, 위장 부담 줄이기. 내부 소음을 줄여 잠을 깊게 만들기. 잠들기 전 위장이 불편하면 뇌는 절대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고 일찍, 기름기 적고 소화에 부담 없는 음식 위주로 구성해 주세요. 또한 잠들기 2시간 전 간식 따뜻한 음료 과일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장이 조용해질수록 뇌도 자연스럽게 잠을 준비합니다.
7단계. 침대를 잠의 공간으로 고정하기 가장 핵심적인 마지막 단계입니다. 침대에서는 오직 수면과 휴식 행동만 하세요. TV 보기, 스마트폰 보기, 긴 대화, 고민 정리, all of these는 침대 밖에서 해야 합니다. 잠이 20분 이상 오지 않으려면 잠시 일어나 조용한 공간에서 호흡 루틴을 다시 반복하고 졸음이 오면 침대로 돌아오세요. 이 단순한 원칙만으로도 뇌는 침대 잠드는 곳이라는 강력한 연합을 다시 형성합니다. 여기까지가 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오늘 밤 바로 실천 가능한 7단계 루틴 하자입니다. 이 루틴은 절대 어렵지 않지만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과 뇌가 잠들기 위한 신호를 단계적으로 받아야 가장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밤 이 7단계 중 몇 가지를 바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단 한 가지라도 시작하면 몸은 금세 반응합니다. 잠은 억지로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과정이니까요. 이제 우리는 실천을 위한 모든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파트에서는 오늘 배운 내용들을 어떻게 일상 속에 완전히 녹여낼 수 있는지, 그리고 당신의 밤을 평생 바꿔줄 따뜻한 마무리 메시지를 전해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약 없이도 다시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는 몸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 흐름을 만들어내는 7가지 루틴까지 모두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루틴들이 결코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신이 이미 하루 동안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행동들을 그저 잠을 향해 올바르게 배치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몸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반응합니다. 수면은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몸이 이제 괜찮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는 처음에 이런 질문들로 시작했죠. 누워도 왜 잠이 더 멀어질까? 피곤한데도 왜 몸은 쉬지 못할까? 왜 어떤 날은 쉽게 잠이 오고 어떤 날은 더 어려울까? 이제는 그 답이 훨씬 명확해졌을 겁니다. 잠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잠들 준비를 마쳤을 때 비로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천이 내려가고 호흡이 느려지고 근육이 풀리고 조명이 잔잔해지고 위장이 조용해지고 침대가 휴식의 신호로 자리 잡을 때 뇌는 스스로 속도를 늦추며 깊은 잠의 문을 엽니다. 이 모든 과정은 나이가 들어도 체력이 떨어져도 스트레스가 많아도 회복할 수 있는 매우 기본적이고 본능적인 리듬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당신은 이미 오늘 밤을 다르게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잠을 통해 얻는 회복은 단순히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삶을 바꾸는 힘입니다. 깊은 잠은 기억을 정리하고 면역을 강화하고 혈압을 낮추고 염증을 줄이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몸의 가장 강력한 치유 시스템입니다. 즉, 잠을 잘 잔 하루는 단순히 편안했던 밤이 아니라 당신의 건강 수명 전체를 지켜내는 하루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과 나누었던 한 문장을 오늘 당신께도 그대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잠은 몸이 스스로 당신을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일을 위해, 가족을 위해, 혹은 습관 때문에 잠을 뒤로 미루지만 몸은 늘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애쓰며 고군분투합니다. 이제는 그 몸에 조금 더 여유를 주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줄 때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오늘 들었던 루틴들을 떠올려 보세요. 조용한 조명, 천천히 가라앉는 천, 느린 호흡, 부드러워진 근육, 편안한 위장, 오직 잠을 위한 침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흐름처럼 이어지며 몸을 감싸는 느낌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밤은
이제 예전과 같지 않을 겁니다. 아마 처음 며칠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몸은 원래 잠을 잘 자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올바른 조건만 만난다면 오래된 불면도 조용히 풀려나갑니다.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마음에 꼭 새기면 좋은 문장을 더 전해드릴게요. 잠은 나를 미뤄둔 하루에서 나를 되찾는 시간이다. 오늘 밤 당신이 되찾을 그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고 더 깊고 더 온전한 회복의 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혹시 당신이 이 변화를 정말 내 삶에 정착시키고 싶다면 아주 작은 실천을 제안드립니다. 앞으로 7일 동안 오늘 배운 루틴 중 단 하나라도 선택해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명 줄이기, 호흡 10회, 침대를 잠자리로만 사용하기. 작은 변화 한 가지가 몸 전체의 리듬을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변화를 함께 응원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떠올랐던 경험이나 오늘 밤 실천해 볼 루틴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특히 Day 17 챌린지 시작! 이라고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당신의 7일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밤이 조용히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